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저 집안은 정말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던 가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병원을 운영하는 58세의 원장님, 의대를 졸업한 두 아들, 30년 넘게 묵묵히 내조해온 아내, 누가 봐도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하고 부러워할 만한 가정입니다. 바로 정혜수 원장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정 원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하는 성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친절했고 직원들에게는 자상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들을 모두 의사로 키워낸 교육의 성공 사례로 불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첫째 아들의 결혼 때부터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7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정 원장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는 더 좋은 여자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윤가희. 정 원장은 이상할 정도로 이 여성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단호히 거절했죠. 아버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겠죠. 하지만 정 원장은 달랐습니다. 첫째가 거절하자 정 원장은 둘째 아들에게 접근합니다. 둘째야, 네가 윤가희와 결혼하면 병원도, 집도,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둘째 아들에게도 이미 3년째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일까요? 사실 둘째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윤가희의 어머니, 즉 자신의 예비 장모가 오래전부터 내연관계였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재산이 가족보다 중요할까요? 돈이 사랑보다 우선일까요? 결혼 후 윤가희는 시댁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정 원장과 며느리의 관계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밤늦게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며 어느 날 밤 정 원장의 아내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 그것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눌 수 없는, 나눠서는 안 되는 대화였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순간 아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넘게 믿고 살아온 남편이 자신의 며느리와.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윤가희가 출산한 아이, 모두가 둘째 아들의 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친자 확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정혜수 원장이었습니다. 즉, 할아버지가 손자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21세기에, 그것도 교육받은 의사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 원장의 아내는 평생 참고 살았던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녀에게 너무 가혹했죠. 부인, 위자료는 최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3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대가가 고작 3천만 원. 여러분, 이게 공정한가요? 첫째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런 가문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깊이 얽혀버린 운명 때문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자기 가족도 제대로 못 지킨다니. 병원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한때 명의로 불리던 정 원장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의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여러분,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평생을 쌓아온 명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사실 정혜수 원장의 이런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대 시절 그는 이미 여러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다가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당시 동기 여학생과 사귀면서 동시에 교수님 딸에게도 접근했던 사실이 들통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고 그런 경험이 오히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키웠던 겁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잘못된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오히려 권력과 돈이 생기면 더 악화될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가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정 원장이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여인이 사실은 정 원장의 첫사랑이었다는 겁니다. 30년 전 젊은 정혜수는 그녀를 버리고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 원장은 첫사랑의 딸, 즉 윤가희에게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끝없는 욕망입니까?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정 원장의 아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로만 남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세상에 진실을 알렸습니다. 언론사를 찾아가 남편의 추악한 이중생활을 폭로했죠.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침묵했기 때문에 며느리까지, 손자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참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부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와중에 둘째 아들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장모의 관계도, 그리고 제 아내와 아버지의 관계도. 그럼에도 왜 결혼했냐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이 탐났습니다. 재산이 탐났습니다. 형이 포기한 모든 것을 제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 돈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재산 분할을 놓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 원장, 윤가희,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한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는 승냥이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가는 말들을 들으면서 방청객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것들이 정말 의사 집안 사람들인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첫째 아들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죠. 떠나기 전 그가 남긴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가문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욕망에 더럽혀지지 않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그런 가문을요. 한때 지역 최고의 병원이었던 정 원장의 병원. 이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환자들이 떠났고 의료진들도 하나둘 사직서를 냈습니다. 누가 파렴치한 원장 밑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정 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사랑했을 뿐이다. 죄가 되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욕망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이런 사람을요. 정 원장의 전 부인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여성센터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서였죠. 저처럼 참지 마세요. 가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녀의 강연을 들은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혼을 결심했어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운 건 아무 죄 없는 아이입니다. 친아버지가 할아버지인 이 아이. 언젠가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겠죠.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어둡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여러분,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듯해 보이는 집안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 원장은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셋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한번 무너진 가족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역사회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특히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 충격이 컸죠. 정 원장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학회에서도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한 동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권위와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 원장이 다니던 교회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도 장로로 활동하며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매주 11조도 거액으로 냈고 교회 건축에도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정 장로님을 존경했는데 완전히 속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 전문가들이 출연해 분석했습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정혜수 씨는 전형적인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보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특징을 보이죠. 또 다른 사회학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공과 부를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 이런 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침묵을 지키던 윤가희가 결국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접근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와의 관계를 들먹이며 협박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는 여자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가희의 어머니가 한 고백이었습니다. 정혜수와 저는 30년 전 연인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리고 부잣집 딸과 결혼했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관계를 이어갔고 제 딸까지 그의 가족과 엮이게 만든 건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복수심이 두 가문을 파멸로 이끈 겁니다. 결국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성립되었고 재산 분할에서 정 원장의 유책 비율이 80%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이미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돌린 뒤였습니다.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차명 계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 정혜수의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 원장의 병원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한때 하루 500명이 넘는 환자가 찾던 병원. 이제는 텅 빈 건물만 남았습니다. 경매로 나온 병원을 인수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정 원장의 의대 동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수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의대 시절부터 여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한 첫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신가요? 저희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요. 가끔 한국이 그립긴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곳엔 너무 아픈 기억만 있으니까요. 어머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편지를 읽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째 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인지 형인지, 제 아이가 제 아이인지 아닌지.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여전히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기엔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정혜수는 이제 68세, 홀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때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건강마저 악화되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도 아들들도 심지어 그토록 사랑했다던 윤가의 모녀도요. 이웃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요. 참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이죠. 정혜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반면 전 부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여성상담센터의 센터장이 되어 많은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되었어요. 그녀는 재혼도 했습니다. 새 남편은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받아준 따뜻한 사람이었죠.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것,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첫째 아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한인들을 위한 의료센터를 열었고 이제는 현지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어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존재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둘째 아들의 삶은 여전히 비극적입니다. 그는 결국 윤가희와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윤가희가 키우게 되었고 그는 양육비만 보내는 관계가 되었죠.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보여서. 그는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의사였지만 이제는 작은 의원에서 근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윤가희와 그녀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서울로 올라가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평범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죠. 윤가희는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 날을 두려워하면서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이가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 이제 10살이 된 그 아이는 평범한 초등학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똑똑하고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 아빠는 왜 안 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언젠가 이 아이도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여러분, 어른들의 잘못이 아이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이런 비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둘째, 욕망의 절제입니다. 정혜수 원장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셋째, 진실의 중요성입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용서와 화해의 필요성입니다.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전 부인처럼 용서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할까요? 가족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바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재산 문제로 가족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실 정혜수 원장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 회장이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죠. 또 유명 정치인이 처제와의 관계로 정치 생명이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권력과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이죠. 50대, 60대가 되면서 우리는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자녀들도 다 키워놓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사회적 지위도 갖추게 되죠.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유혹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50대, 60대, 70대.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정혜수 원장은 자녀들에게 상처와 수치심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반면 그의 전 부인은 용기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유산을 남기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가족에게 드리는 조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첫째,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둘째,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막연한 의심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도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적 준비를 하십시오. 특히 전업주부이신 경우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별거에 대비해 경제적 자립방안을 마련해 두십시오. 다섯째, 자존감을 지키십시오. 배우자의 잘못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처하십시오. 화해와 용서의 가능성. 물론 모든 가정이 파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반성과 용서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할 준비가 되었을 때 화해의 가능성은 열립니다. 하지만 정혜수 원장처럼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세대를 넘어선 교훈.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도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실패를 보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 아들처럼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둘째 아들처럼 과거에 얽매여 고통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나 가십거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나의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경고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다음에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